참신한 오컬트 미스테리 스릴러. 저는 이 영화가 시리즈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바하 리뷰입니다. 정말 어딘가에 진짜가 있을까?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 그러나 둘 중 하나는 괴이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한편 신흥 종교 비리를 찾아내 고발하는 종교문제연구소의 박 목사는 사슴동산이라는 새로운 종교 단체를 발견합니다. 그 와중에 한 여중생의 사체가 발견이 되고 그 사건과 그 이면에는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종교에서 높은 존재로 불리는 정체불명의 남자 나한까지 사건에 개입되면서 그저 그런 종교 비리일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예상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상상력 가득한 미지의 세계를 그린 미스테리 오컬트 스릴러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사바. 참고로 오늘 영화 리뷰는 스포일러가 있는 리뷰와 없는 리뷰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딱 요 부분까지만 보시면 되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끝까지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말씀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스포를 하고 리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단 스포 리뷰가 어떤 되게 치밀한 분석 리뷰, 해석 리뷰는 아니니까 그냥 같은 감성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영화의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나는 재미없었는데? 라고 생각이 드셔도 그냥 제 리뷰는 재밌게 봐주세요. 아시겠어요? 일단 이 영화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 아주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가득 나오는 영화입니다. 특히나 주인공들 같은 경우에는 확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영화처럼 보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영화가 시리즈로 만들어진다면 마치 퇴마록 시리즈인데 그것보단 좀 더 오컬트스럽고 좀 더 호러스럽게 만들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또 굉장히 방대한 세계와 방대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 약간의 단점도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조연들이나 단역들은 그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입체적이지만, 정작 주인공인 이정재 씨가 맡았던 박 목사 역할은 그런 캐릭터들보다는 조금 단순한 인물이었어요. 명확한 목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렷한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영화의 장르는 미스테리 스릴러이긴 하지만 오컬트 호러의 요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종교 호러 하면 더 넌이라든가 엑소시스트처럼 악령, 사탄, 뭔가 기독교적인 그런 것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의 전작인 검은 사제들도 그랬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불교적인 형상의 모습을 가진 공포의 이런 잔지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참신하게 느껴졌어요. 또 그러면서도 마치 기독교나 혹은 다른 종교와 유사점을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이나 혹은 차이점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굉장히 흥미롭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컬트 호러이기는 하지만 오컬트 호러에서 호러는 호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키는 식의 연출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서운 장면은 있지만 분위기로 조지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퇴마 영화가 아닙니다. 엑소시스트, 엑소시즘을 다룬 영화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담배도 많이 피고 그래서 마치 콘스탄틴의 주인공을 떠올리기도 하고, 뭔가 이런 악마들을 사냥하고 퇴마록처럼 혹은 검은 사제들처럼 뭔가 그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냐? 그냥 스릴러예요. 스릴러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추적해 나가고, 뭔가 그 사건의 여러 가지 반전들을 알아나가고, 그 뒤에 있는 배우라든가 저 정체를 밝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영화가 시작한 지 딱 5분 만에 이 영화 극장에서 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마치 영화 향수의 오프닝 장면을 떠올리는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생선 비린내 가득한 시장에서 태어난 아기가 울음보다 코로 냄새를 먼저 맡는 그 장면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 수위나 방식 자체가 이거는 극장에서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먼저 든 영화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정말 간만에 이 망작들 속에서 영화 같은 영화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한 영화라는 겁니다. 미스테리라는 장르답게 초반에는 대체 얘들은 누구고 뭐 하는지 뭐 자세히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르의 영화를 보실 때 극장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야, 쟤 누구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처음 나와서 나도 처음 봤는데. 처음에는 이야기가 좀 정신없이 진행이 돼서 막 너무 몰입하고 너무 집중해서까지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 이 갈래 저 갈래로 분리되었던 이야기가 싹 모이면서 하나의 결말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어차피 마지막에 가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막 쟤는 뭐야? 쟤는 누구야? 처음 보는 관객한테 묻지 말라고요. 그냥 보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단 이런 구조의 영화, 앞부분은 미스터리, 뒤에서는 복선 회수하는 구조의 영화들은 결말을 알고 나면 뭔가 맥거핀으로 쓰인 좀 허무한 요소들도 있고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만한 요소들도 있고 또 그중에서 이 영화를 재밌게 봤다면 분석이나 해석들을 찾아보는 재미 혹은 이 영화를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다른 관객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복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영화는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의 갈래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종교 단체를 조사하는 이정재의 이야기. 뭐 이 종교는 이런 게 있고 뭐 이런 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하는 뭐 이런 조사 그런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음침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박정민 쪽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프닝에 등장했었던 그 소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갈래로 따로따로 가다가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의 또 결말부를 보시면 뭔가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알고 보면 또 되게 작아요. 그게 그 곡성을 봤을 때도 굉장히 비슷했는데 곡성에서도 그 제목 그대로 그냥 곡성에서 벌어진 정말 작은 시골 동네에서 벌어진 아주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또 알고 보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이 영화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두 번 울었습니다. 뭐 그거 자세한 이야기는 이 뒷부분 스포일러 리뷰에서 하도록 하겠지만 굉장히 확 이렇게 감정 몰입이 돼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장면이 있었다라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포일러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극장에 한번 가서 영화를 보시고 오시고요. 뭐 난 영화 안 봐도 그냥 한번 볼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보셔도 돼요.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두 번이나 울었던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정재가 그 박 목사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후 그 경찰인 정진영에게 전화를 하고 쭉 뭔가 이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저래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남았어 얘기를 할 때 그 경찰서 한쪽 벽면에 있는 그 실종된 아이들 포스터가 이렇게 하나씩 바닥에 떨어질 때 있잖아요. 나는 그때 갑자기 너무 이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그 허무함, 슬픔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의 정진영 씨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진영 씨가 맡았던 그 경찰 역할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나는 왜 저 캐릭터가 자꾸 나오나 싶었는데 아마 그 한 방이 있어서 나오신 게 아닐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울었던 거는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박정민이 막 저기 죽이면서 네 목이 100개라도 모자라 할 때 그래서 박정민의 악몽에 수많은 아이들의 잔상이 나왔던 것이고 그 죄책감을 다른 형제들도 느꼈던 것이고 해서 그 감정이 잘 전달이 돼서 그때 또 한번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나도 뛰어났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통 호러를 표방하고 있는 영화나 호러 영화에서는 뭔가 귀신들이 튀어나오는 장면이나 무서운 장면들이 알고 보면 그냥 관객들을 놀래키기 위한 뭐 그렇게 영화 자체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는 장면들이 덜어 있는데 알고 보면 이 영화는 허투루 나온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의문도 드실 거예요. 초반에 무당이 굿하면서 죽은 소들은 뭐냐, 뭐 뱀이 나와서 무는 건 뭐냐, 또 그 멀쩡한 쌍둥이는 대체 왜 그런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쌍둥이 중에서 좀 멀쩡한 애, 그 금화라는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맥거핀이에요. 즉 관객들을
속이기 위한 역할인 거죠. 뭐 중간에 뭐 뱀 그 예언서인가 어디 보면 뭐 뱀의 혀는 달고 뭐 하면서 뭐 그래서 아 제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뭐 화장도 막 뭐 하고 랜덤 채팅 같은 거 하면서 막 남자 유혹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온 건 뭔가 얘가 이 다른 주인공 다른 캐릭터들을 혹 꼬드기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관객들의 관심을 이끄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보고요. 초반에 죽었던 소는 왜 그거 있잖아요. 저 집이 그 쌍둥이네 집이 이사 오고 나서 뭐 그런 재수없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재수없는 일들이 막 정말로 불가사의한 것처럼 정말 현실에서는 도저히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묘사되지가 않아요. 뭔가 현실에서도 저럴 수 있겠다 수준? 뭔가 토요 미스테리 극장에서 봤을 법한 수준? 그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으면 여러분 알죠? 막 염력 쓰고 막 주인공이 막 갑자기 할머니 막 벽에 밀치고 막 염력으로 막 자동차 막 날려버리고 막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영화는 그런 묘사는 없어요. 그래서 그 소 구슬할 때도 농장 밖에 방역 요원들로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담배 피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나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방역 요원들은 그냥 구제역이니 뭐니 이런 걸로 생각하고 왔을 것인데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은 또 이제 저쪽에서 재수가 없어서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묘사를 한 것 같고요. 사람을 유혹하거나 뭐 현혹시키는 뱀으로 묘사를 한 만큼 그래서 초반에 무당도 뭐 뱀한테 공격을 당한 것이겠고, 예. 그 쌍둥이 언니 그것으로 불리는 그 친구는 그 골방 안에서 파충류를 키우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영화의 결말 부분이 좀 관객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그거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것과 그리고 그 유지태가 선인지 악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 선인지 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신은 맞아요. 뭐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거는 있는 게 맞지만 관객들로 하여금 누가 대체 선이었고 누가 대체 악이었는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또 그 점 역시 곡성과 많이 비슷했어요. 곡성에서도 이쪽이 선이고 저쪽이 악인지 잘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감독의 관점에서 신이 선일 수도 있지만 악일 수도 있다.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모습에서 묘사가 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신이 선이라는 법도 없고 악이라는 법도 없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정재 씨가 뭔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영화가 쓱 이렇게 크레딧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목사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있을까 의심을 가졌던 사람이 진짜 신을 만나고 나서 드리게 된 뭔가의 어떤 뭐 심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나름대로 좀 전달이 잘 돼서 좀 그런 복잡한 감정이지 않았을까. 관객들도 그리고 이 주인공 역시도 굉장히 하여튼 복잡 미묘한 매력들이 가득한 영화예요. 그리고 그런 영화가 오컬트입니다. 오컬트 장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제가 예전에 라이브에서도 그랬죠. 호러 영화와 오컬트 영화를 구별하는 법. 호러 영화는 깜짝이야. 오컬트 영화는 저 뭐지? 야 저거 뭐야 아시겠지만 이런 장르의 영화일수록 취향을 많이 타실 거예요. 나는 좋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굉장히 별론데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그 별론데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들의 수준을 막 이렇게 막 키보드로 방구석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외 유튜브에서 뭐 도쿄 K짱님이나 뭐 디바제시카님, 뭐 김원님, 왓썹 공포라디오님, 뭐 그와 당신의 이야기님처럼 그런 미스테리한 오컬트한 이야기들 막 그냥 밤새 그냥 자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딱 그 취향의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너 언제 자세 바꿨어? 물음표님께서는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영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포 아님 하고 굉장히 장문의 글을 남기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한 화면에 채워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일시정지 하고 읽으세요. 아주 상세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최봉구님께서는 유치하고 뻔한 개그, 억지 감동 유발하는 신파 없고, 뻔한 형사, 악당 안 나오고, 아이돌 안 나오고, 연기 구멍 없고, 이 정도면 극장 가서 볼 이유 충분하지 않나. 참고로 이렇게 말씀해주신 모든 조건들은 망작의 조건들이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가벼운 개그, 하는 코웃음 치는 정도의 개그는 있긴 한데 뭐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하얀 각설탕님께서는 오컬트와 미스테리 추리물, 스릴러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초중반부의 전개는 정말 좋고요. 끝나고 여운이 많이 남네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았고, 이름 모를 미스테리한 뭐 미결 사건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어떤 동네 이야기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어쨌든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정체를 밝혀내면서 어쨌든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한 해피엔딩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민님께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갔는가. 사실 이게 조금 구멍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굉장히 다양한 장소로 오가면서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전에 나왔었던 인물들이 갑자기 중후반부에 빠져버리거나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아 하거나 하여튼 좀 그런 식의 조금 그 어떤 공간의 그 구멍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 점은 사실 조금 저도 아쉬웠어요. 끼히욜룰루님께서는 사바하 온나나. 해오리님께서는 전 개인적으로 코끼리 등장씬에서 나온 대사들의 의미가 궁금했어요. 누군가는 코끼리의 눈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누군가는 그 눈에서 느껴지는 추위에 함께 울어주고, 두려웠던 자는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그 세상의 신이 되고자 하지만 결국엔 함께 울어주는 자에 의해 그 세상은 뒤집히게 된다는 뜻일까요? 영화를 한번 보고서는 정확히 모든 걸 이야기는 어렵네요. 영준님 혹시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신으로 나오는 유지태 씨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장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또 이제 마지막 어떤 임무를 하러 가는데, 이제는 우스워진 것 같아요. 코끼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하루하루 증명해 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좀 우습게 돼버려서 어떤 그 욕망의 선을 넘어간 그 트리거가 된 게 아닐까? 그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오지케이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미륵이 악신이 되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악신이 미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맞아요. 이게 이 영화의 그 따지고 보면은 그 중요한 그 저거죠. 자기들만 단물 빠진 줄 모르는 퇴마물 또 하나 나왔구나 착각했던 영화가 이렇게 꿀잼이기도 하고, 요새 뭐 이렇게 TV고 어디고 막 무슨 뭐 오컬트니 엑소시즘이니 뭐 이런 그냥 하는데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역시 또 그 와중에 빛나는 영화들은 꼭 한 편씩 나오기 마련입니다. 아마테라스님께서는 올해는 진선규의 해일 듯, 아마 올해는 이경영 씨보다 더 자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꾸맹님께서는 다른 영화였다면 설명충 극혐했을 만한 부분도 이 영화는 그 설명이 전부 흥미롭고 생각할 게 많아서 재밌게 봤음. 연출이 뛰어나서 그런 건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설명충 극혐 영화는 혹시 마녀를 말씀하시는 그 종교적인 해석과 분석과 뭐 이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재밌게 다가온 영화였습니다. 맨식님께서는 검은 사제들 이후로 참신한 주제 같네요. 용두삼이라고 하는데 또 나름대로 결말 해석을 보면 용두삼이 같지는 않네요. 저도 전혀 용두삼이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물론 댓글 반응을 보면은 후반부가 굉장히 아쉬웠다, 뭐 아무래도 그 신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려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색깔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러한 엔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엔딩에 나오는 음악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자장자장 있잖아요. 그 박정민 씨의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 노래가 이렇게 변주가 돼서 그 음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 진정한 그러니까 마지막 평안을 이룬 나한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위로해주는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연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영화였습니다. 야물야물야물땅님께서는 신이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저도 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뭔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히히님께서는 오컬트 영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인가요?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오컬트가 다루고 있는 소재나 혹은 그 배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알고 봐야 더 재밌는 영화들이 사실은 오컬트 장르예요. 그래서 만약에 봐서 내용이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뭔가 느낌은 좋아, 근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뭐 이 영화의 배경을 설명해 놓은 어떤 영상이나 어떤 뭐 글들을 참고하셔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흥미롭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약간의 어떤 이야기의 구멍 같은 것들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오컬트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빨리 시리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처럼 담배 피다가 폐 팍 꺼내고 막 이런 장면도 나왔으면 좋겠어. 어쨌거나 분석이나 뭐 해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리뷰일 수는 있겠으나, 그런 거는 다른 분들의 더 좋은 영상, 더 재밌는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랑은 그냥 이 느꼈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만 공유하시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죠.
아시겠어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